이제 드디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름하여 몇 차 방정식? 2차. 그냥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하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미분과 적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적분의 시작이 2차 방정식이에요. 수학생님들은 아무도 부인 못 하실 거예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 맞네. 2차 방정식이 바로 미적분의 시작이죠. 2차 방정식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미적분에서 고스란히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함수의 시작은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물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같이 공부해야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2차 함수는 우리 함수 파트. 함수 파트는 51수학 하에서 배워요.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인데 그때 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차 방정식이 1차식으로 이루어진 x가 1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런다 그랬으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x가 2차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겁니다. 2차식이라 그러면 ax의 제곱 이렇게 2차항이 있을 거고 1차항 bx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c 이퀄 0 이런 느낌으로 돼 있을 거예요.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패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느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2차 방정식이죠. 왜? 얘가 0이면 2차항이 사라지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최고창의 개수 이런 걸 사람들은 최고창의 개수라고 합니다. 2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라고 그래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마찬가지로 뭐라 그래요? 근 또는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근과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까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세요. 1차 방정식은 쉽잖아요. 이거 이항하면 되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 얼마야 시작? 1. 이건 쉬운데 2차 방정식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x 대신 뭐를 대입해야지 성립합니까? 저는 잘 보여요. 저는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3 대입하면 9 빼기 3은 6 빼기 6은 0 얼마 좋아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성립할걸요?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시작. 4.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x값은 3과 마이너스 2거든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 2개가 나와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예요. 실근, 허근 합치면 우리가 실수, 허수를 배웠으니까 실근이랑 허근이랑 합치면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예요. 무조건. 여기는 실근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3과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정승재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3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잘 들으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야. 수학에서 2개 곱해서 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 집중. A와 B를 곱해서 0이잖아요. 그럼 수학에서는 이렇다. 2개를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지 곱해서 0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실수끼리 곱해서 0 되는 경우는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랑 곱해서 0 되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분명히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지만 수학에서 곱해서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0이 아니거든. 얘도 0이 아니거든. 그런데 곱해서 0 됐어.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0이 아닌 숫자랑 0이 아닌 숫자랑 곱하면 무조건 0이 아니게 나와요. 그런데 2개를 곱해서 0이 됐다. 그 말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범인이다. 얘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또는 얘는 0이겠구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무슨 성질이에요?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둘 다 0일 수도 있고 얘만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만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푸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시작.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요. 이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건 이거예요. 집중해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이거야. x에 대해서 제곱이 구해요. 그럼 여기서 x가 뭐예요?
우리 제곱근 시간에 배웠어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그게 바로 9의 제곱근이죠. 여기서 x를 구하라는 것은 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9의 제곱근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제곱근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복수수라는 단원에서. 그럼 루트 9는 얼마의 시작? 3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하나의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잘 보세요. x제곱 이퀄 a를 풀고 싶다. 뭐 a는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x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x는 뭐라고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잖아. 왜?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똑같이 a가 되거든. x가 플러스 루트 a일 때도 제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일 때도 제곱하면 a가 되니까 결국 x 값은 얼마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걸 이용하는 걸 사람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요. 아, x제곱 이퀄 a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제곱 이퀄 뭐 15다 이거야.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x는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게 답이에요. 쉽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걸 사람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길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중해 보세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이퀄 3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제곱해서 3 됐으니까 아,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면 마이너스를 살짝 넘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테니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루트 3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죠. 좌변이 바로 뭐예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패턴을 사람들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패턴이라 그래요.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패턴이라 그래요. 무조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해버리면 충분히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잠깐 봐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이퀄 4. 여기서 x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좌변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알맹이는 시작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이렇게 푼다니까요. 근데 루트 4가 얼마니까요? 2. 끝나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1 넘기면 되니까 x는 시작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번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랑 2랑 더하면 시작 0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시죠? 0 또는 마이너스 4다. 그게 바로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방정식에도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고요? 수학적인 성질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를 이용해도 이 문제는 풀리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떻게 이용해도 풀려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도 풀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조금 더 적당한 게 이런 건 것 같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풀이 방법이 몇 개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변을 0으로 만들고요. 좌변이 항상 곱골이 돼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을 곱골로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다항식을 곱골로 만드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 1단원에서 배웠는데 다 같이 시작.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좌변을. 인수분해 시간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시작. x-3에 대해서 x-1 인수분해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1에 x-3이니까 결국 수학의 성질을 이용하자. 무슨 성질?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수학의 어떤 성질?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그 성질. 결국은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구나. 결국 1차 방정식 두 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무슨 성질? 두 개 곱해서 0이라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럼 결국 몇 차 방정식이었던 것이 2차 방정식이 몇 개로 바뀌어요? 1차 방정식 두 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1차 방정식 풀려면 우리 이항하면 되잖아요. 1차 방정식 풀려면 우리 이항하면 되니까 끝났네. 따라서 최종적인 해 시작 1 또는 3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x 대신 1 대입해도 성립한대요.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잖아요. x 대신 3을 대입해도 성립한대요.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수학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죠. 수학적 성질.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인수가 0이거나 뒤에 있는 인수가 0이라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한 거예요. 답은 뭐야? 1 또는 시작 3. 해 몇 개 나와? 이렇게 2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다니까. 뭐라 그래서 내가 아까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풀이도 있다고요. 그래도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지. 2개를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2차 방식의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단순하게 암기하고 왜 그래 그랬을 때 대답 못했던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어른들 여러분 아버지한테 지금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저도 주위에 계시는 저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 아니고 뭐 사회탐구 선생님이랑 역사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 있거든. 형, 근해 공식 알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직까지 기억하더라고. 야, 진짜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더라고. 얼마나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라 그런다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설명할 거야. 그걸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모든 걸 다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야. 2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수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뭐를 조정하는 거냐면 상수항을 조정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위에 대한 상수항 기억나요? 반의 제곱. 이것도 51수학에서 했죠. 다항식 편에서 했습니다.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수능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에게 수업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설명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51수학에 설명했습니다. 반의 제곱이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2차의 계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만드는 방법. 시작! 반의 제곱. 거꾸로는 루트 시나의 2배. 반의 제곱, 루트 시나의 2배. 다 했습니다. 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4가 와야 돼. 그러니까 양면에다 1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4가 되잖아요. 좌면에다 1 더했으면 우면에다 1 더해야지 공평하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써보세요.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1이죠. 그런 다음에 좌변을 뭘로 만드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를 제곱했어요? x. 이거 인수분해 했잖아. 이건 2를 제곱했고 연결부를 그대로 쓴 다음에 한번 제곱해봐라. 그럼 이렇게 나오죠. 결국 좌변은 뭐다 시작?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알맹이를 제곱한 게 1이다. 그 얘기는 시작.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어차피 루트 1이나 1이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킨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한 번은 플러스니까 따라서 x는 얼마 시작? 3 또는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2 빼기 1. 그래서 아까 구했던 근이나 지금 구했던 근이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2가지라니까요. 2가지. 하나는 뭐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뭐가 더 쉬워요? 3만 배 쉽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3이나 재수생한테 야 2차 방식 어떻게 푸니? 그러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뭐라 그러게? 인수분해요. 그래요. 근데 중3 애들한테 중학교 3학년한테 야 2차 방식 어떻게 푸니?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수분해 또는 완전 제곱식 또는 근해 공식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는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도록 출제할 리가 없어요. 수능에서 3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평가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수학 공부를 단 30문제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학교 과정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중학교 과정이 사용이 되지만 고등학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의 사고 능력이 필요로 한 거지만 중학교 문제를 안 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정말 복잡한 문제를 안 내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근해 공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출제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시작하는 기본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의 재료들이 풍요로워져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51수학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뭐 모든 수업에서 계속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아무리 봐도 그렇다는 제가 여러분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되게 심하게 좋아하는데요. 피아노를 못 쳐요. 저처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안 보냈는지 정말 되게 부모님에게 그때 한번 물어봤었다가 돈이 없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일순덩이 있는데 전 너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서 피아노를 잘 치려면 지금부터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린이 원래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피아노를 치고 애드립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알아야 화성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화성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반음 개념, 화음의 개념, 장삼도 뭐 단삼도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세븐스 코드가 뭔지를 알고 디미니시가 뭔지를 알고 모든 화음 코드에 관련된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이해를 안 하고 당장 치고 싶거든요. 김건모 씨의 노래를 당장 치고 싶거든. 그래서 뭐 할게요? 미련이라는 노래가 C 마이너로 시작하거든요. C 마이너를 외운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 문제는 풀고 싶으니까 외우죠. 풀이 방법을. 저도 외웠어. 이거 C 마이너. 그대가 나를 떠나고 그 다음에 F샵 마이너인가 막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F샵 마이너는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고 이걸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미련밖에 못 쳐요. 딴 노래 나오면 못 쳐요. 그게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외웠던 문제는 푸는데 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못 풀어요. 왜? 이 문제 풀이 방식을 외웠으니까. 하지만 화성학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딴 노래를 나와도 칠 수 있다는 거야. 딴 문제가 나와도 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아는 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인수분해 하면 풀리고 그래공식 대입하면 풀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 내용을 알면 드디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문제, 신유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딱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저는 응용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학생들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응용력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이란 거는 응용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지 응용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드리는 말씀이 내신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 방식을 외우다가 수능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선행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선행학습 어떻게 하는지 저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미분 적분을 한다면서요. 참 그런 기사를 보고 내가 얼마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외우거든요. 미분도 외우거든요. 적분도 외우거든요. 함수도 외우거든요. 원도 외우고. 외워가지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수학 잘하네. 그게 수학이라고 착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외워서 하다가 나중엔 터지죠. 언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일 수학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흰색 가운을 입고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마지막 진짜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풀이 방법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것까지 다 이해해야 되는구나. 풀이 방법이 두 개인데 얘는 그냥 수학적인 순수한 성질. 2개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다? 그치, x제곱 이퀄 a에서 나온 거죠. 완전 제곱식 이퀄 상수가 돼 있으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을 이용하는 풀이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가지 풀이가 있겠구나. 2가지 풀이가 있겠구나라는 내용까지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